이 이야기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희망을 찾은 한 가족의 여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에 살고 있는 조슈아입니다. 호주의 맑은 하늘과 눈부신 해변을 담는 사진작가로 아내 레이첼과 딸 이자벨라와 함께 본다이 비치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보통 일출과 함께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의 일렁임을 바라보며 레이첼과 커피를 마시고 이자벨라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작업실로 향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20년 넘게 호주의 자연과 원주민 문화를 카메라에 담아왔죠. 작업실 벽면에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부터 울룰루의 붉은 사막까지 호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이자벨라는 17살이며 놀라운 사진 재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12살에 처음 제 카메라를 들었을 때부터 타고난 감각을 보여주었고 고등학교 사진 동아리의 회장을 맡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죠. 이자벨라는 제가 자연을 담는 것과 달리 도시의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포착하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 이자벨라에게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카메라를 들고 아빠, 오늘 이 사진 어때요? 빛이 정말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라며 신나게 작업물을 보여주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 커튼을 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됐던 건 그녀가 점점 카메라를 멀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이런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조슈아, 이자벨라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에서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라고 저녁마다 걱정했죠. 저는 사춘기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나이야 라고 위로했지만 레이첼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자벨라가 거실에서 사진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간식을 가져다 주며 살펴보니 이자벨라가 인화된 사진들을 얼굴에 거의 붙일 듯이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을 비비고 있었죠. 이자벨라, 눈이 불편한 거니?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이자벨라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과제하느라 밤을 새서 그래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고 재빨리 사진들을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요즘 카메라도 잘 안 들고 다니더라. 레이첼이 더 물어보자 이자벨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냥 다른 취미에 관심이 생겼어요. 사진만 찍으라는 법 있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자벨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이첼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자벨라, 엄마한테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최근에 너무 달라졌어. 이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고 카메라도 안 만지고. 분명 뭔가 있는 거지. 이자벨라는 레이첼의 손을 뿌리치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소리치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레이첼은 이 일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조슈아, 이자벨라가 정말 이상해요. 사진을 볼 때 거의 코를 박을 듯이 가까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눈을 비비고. 혹시 시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저는 레이첼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지난주 학교 발표회 때도 이자벨라가 무대 위 친구들을 알아보려고 눈을 찡그리는 것 같더라고. 그때는 그냥 조명 때문인가 했는데. 레이첼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습니다. 사진작가의 딸에게 시력 문제라니. 이자벨라는 늘 당신을 동경했어요. 사진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 그 아이의 꿈인데 만약 볼 수 없게 된다면. 저는 레이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말자. 일단 병원에 데려가 보자.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잖아. 우리는 내일 아침 이자벨라에게 안과 검진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레이첼은 딸의 방 앞을 서성이며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내일 아침을 기다리기로 했지만 그 어떤 밤보다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모든 우려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자벨라가 아침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아 방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침대 한쪽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의학 정보들과 눈 질환에 관한 자료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자벨라. 레이첼이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이자벨라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녀의 눈에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른쪽 눈은 초점이 흐려 보였고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공허하게 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점점 보이지 않아요. 이자벨라의 떨리는 고백이 침묵을 깼습니다. 오른쪽 눈은 이미 거의 안 보이고 왼쪽도 점점 흐릿해져요.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밝고 재능 있는 딸 사진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던 이자벨라가 시력을 잃는다니. 그 누구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자벨라의 고백 후 우리 가족은 마치 폭풍 속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레이첼은 즉시 여러 안과 병원에 전화를 걸어 가능한 빨리 예약을 잡았고 저는 회사에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모두 평소의 일상이 갑자기 중단된 느낌이었습니다. 시드니 최고의 안과 의사로 알려진 윌슨 박사와의 첫 진료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자벨라는 창밖만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시드니 하버의 푸른 물결, 하늘을 수놓는 하얀 구름, 거리의 다채로운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담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더 이상 사진을 못 찍게 되면 어떡하죠? 이자벨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진단도 받기 전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이자벨라. 윌슨 박사님은 호주에서 최고라고 하셔.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 마음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은 여러 환자들로 붐볐지만 이자벨라의 상태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윌슨 박사는 6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이자벨라, 언제부터 시력에 문제가 있었나요? 윌슨 박사가 부드럽지만 직접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사진 작업할 때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디테일이 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렌즈 문제인가 싶어 카메라 정비도 했는데. 이자벨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심각하게 느꼈나요? 1달 전쯤. 오른쪽 눈에 뭔가 검은 점 같은 게 생겼어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았고 이제는 오른쪽으로는 거의 안 보여요. 왼쪽도 점점 흐려지고 있고요. 윌슨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력 검사, 안압 측정, 그리고 특수 장비를 통한 망막 검사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윌슨 박사는 산동제를 넣어 이자벨라의 눈동자를 확장시킨 후 안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그는 우리를 사무실로 불러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씨, 레이첼 씨, 그리고 이자벨라.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윌슨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이자벨라의 안구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자벨라에게는 조기 발병 스타가르트병이라는 희귀한 유전성 망막 질환이 있습니다. 이 병은 보통 청소년기나 젊은 성인기에 시작되며 중심 시력을 점진적으로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고 이자벨라는 마치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윌슨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타가르트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미 이자벨라의 오른쪽 눈은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왼쪽 눈도 진행 중이고요. 완전히 볼 수 없게 되나요? 이자벨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실명까지는 아닙니다. 스타가르트병은 주로 중심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상세한 것을 보거나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크게 저하되지만 주변 시력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시야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사진은 더 이상 찍을 수 없겠네요. 이자벨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윌슨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기술이나 특수 장비를 활용한 대안적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이자벨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은 계속해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시드니의 화창한 하늘과 반짝이는 바다가 갑자기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자벨라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우리 가족의 무너진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조슈아, 어떡하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레이첼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야. 세계 어디든 가서라도 이자벨라를 도울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이자벨라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 가보려 했지만 제가 만류했습니다. 이자벨라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충격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타가르트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했고 가능한 모든 치료법과 연구 중인 임상시험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한 연구팀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망막 재생 연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셋 다 전날의 진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자벨라는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자벨라, 괜찮니?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자벨라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자벨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 우리 딸. 제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자벨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자벨라의 소원을 들은 순간 레이첼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분명했죠. 그녀는 오래전부터 한국 문화, 특히 K-팝과 한국 영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방 벽면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고 책장에는 한국어 교재가 꽂혀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소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세상이라는. 물론이지, 이자벨라. 가족 여행으로 한국에 가자. 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이자벨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 눈빛은 카메라를 들 때 나타나곤 했는데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력으로 마지막 풍경을 담고 싶다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레이첼이 이자벨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급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무기한 휴가를 신청했고 레이첼은 이자벨라의 학교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죠. 이자벨라가 좋아하는 서울의 명소들을 모두 적어 일정을 짰습니다. 강남, 경복궁, 명동, 한강공원. 그녀가 늘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이었죠. 한편으로는 한국의 최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교수가 망막 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확실한 보장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라도 소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자벨라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 K-팝 노래를 흥얼거리며 웃고 있었죠. 아빠,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경복궁에 가볼까요? 아니면 남산타워? 한강도 꼭 가보고 싶어요. 이자벨라의 얼굴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나마 그녀의 시력 문제를 잊은 것 같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자벨라.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시력이 여행 중에 갑자기 악화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죠.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자벨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와버렸어. 믿을 수 없어요. 이자벨라는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 이자벨라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죠.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과 싸우듯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저희는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자벨라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으로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벨라, 괜찮아? 레이첼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더 안 보여요. 오른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고 왼쪽도 더 흐려져요. 이자벨라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레이첼이 재빨리 이자벨라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딸의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이자벨라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항 직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희귀한 시력 질환이 있어요. 시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항 직원은 즉시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고 몇 분 후에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자벨라를 간단히 검사한 후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드릴게요. 한국 공항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우리 가족은 구급차에 실려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벨라는 레이첼의 품에 안겨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난 아직 한국을 보고 싶어요. 한강도 보고 싶고 경복궁도 가보고 싶어요. 제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볼 수 있을 거야, 이자벨라. 포기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이자벨라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그것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자벨라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대응해 여러 검사를 시작했죠. 저희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레이첼은 이자벨라의 의료 기록을 정리했고 저는 호주에 있는 윌슨 박사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간호사가 상담실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인 의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안과의 교수입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그는 약 50대로 보였습니다. 딸의 상태는 어떤가요? 레이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는 모니터를 돌려 이자벨라의 안구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님의 상태는 스타가르트병의 급성 악화로 보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리 자가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과 시차 그리고 환경 변화가 급격한 악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이 있나요? 제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교수의 대답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병원은 최근 스타가르트병과 유사한 희귀 케이스를 연구해 왔습니다. 따님의 경우 오른쪽 눈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왼쪽 눈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줄기세포 기반 망막 재생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라는 감정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레이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시술은 아직 임상시험 단계에 있고 특히 이자벨라처럼 젊은 환자에게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결과들은 매우 유망합니다. 특히 발병 초기 단계에서는 시력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터치해 다른 이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망막세포를 대체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이 갖춰져 있죠.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모든 시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자가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 위험은 낮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술 후 회복 과정에서 감염이나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저희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수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이자벨라를 생각했습니다. 딸의 카메라를 들고 햇빛 아래서 웃던 모습, 자신이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빨리 시술을 시작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자벨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추가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모레 시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즉시 동의했고 교수는 간호사를 불러 필요한 서류 작업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호주에서라면 이런 첨단 시술을 받기 위해 몇 주, 몇 달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죠. 이자벨라가 병실로 옮겨진 후 저희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조심스러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다시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고요? 이자벨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설렘도 묻어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대, 이자벨라. 레이첼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곳 의사 선생님은 세계적인 전문가래. 한국의 의료 기술이 정말 놀랍구나. 이자벨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성공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야, 이자벨라. 시술이 성공하든 않든 너의 꿈은 계속될 거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언제나 특별할 테니까. 이자벨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그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자벨라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이첼과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슈아, 정말 이렇게 우연히 최고의 치료법을 찾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자벨라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한 게 운명이었나 봐요. 레이첼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에서 그 많은 병원을 다녀봐도 희망을 찾지 못했는데 이자벨라가 좋아하던 나라에서 오히려 기적을 만난 거야. 마치 이자벨라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예정된 추가 검사를 위해 이자벨라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첨단 장비들이 있는 검사실에서 그녀는 여러 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했으며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교수가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자벨라의 경우 자가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줄기세포 치료에 더 좋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약 4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눈 모두 시술할 예정이에요. 오른쪽 눈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지만 일부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왼쪽 눈은 더 많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밤 우리 셋은 함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자벨라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내일 수술이 잘 되면 가장 먼저 뭘 보고 싶은지 알아요? 이자벨라가 문득 물었습니다. 뭐니, 이자벨라?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이요. 그리고 제 카메라로 한국의 아침 햇살을 담고 싶어요. 그 말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자벨라의 순수한 소망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자벨라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우리 딸이 다시 빛을 찾을 수 있기를. 챕터 5 어둠 속의 기다림. 수술 당일 아침 이른 새벽부터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차분하게 준비를 마치는 동안 저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감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끊임없이 병실을 오가며 이자벨라의 작은 소지품들을 정리했고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자벨라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헤드폰으로 한국 음악을 들으며 가끔 리듬에 맞춰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긴장되지 않아?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자벨라는 헤드폰을 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롭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다는 게 모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이 지점을 향해 움직여왔던 것처럼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7살 소녀가 이렇게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이자벨라는 이미 많이 성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이자벨라를 수술실로 데려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곧 시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이자벨라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자벨라. 곧 다시 만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말없이 이자벨라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딸을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저를 돌봐주니까요. 이자벨라가 마지막으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희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4시간 이상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레이첼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슈아, 이자벨라는 정말 용감해요. 제가 17살 때는 저렇게 침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레이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찾는 법을 알지. 대기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젊은 남성은 초조하게 걸어다니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걱정과 희망을 안고 있었지만 저희는 오직 이자벨라에게만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더 커졌습니다. 레이첼은 잠시 카페테리아에 가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가져왔지만 둘 다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더 생기를 띠어갔지만 저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교수의 조수인 젊은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현재까지 시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른쪽 눈 시술을 완료했고 지금 왼쪽 눈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마취 상태도 안정적이고 모든 생체 징후가 정상입니다. 그의 말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왼쪽 눈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세요. 시신경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주입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의사가 다시 수술실로 돌아간 후 저희는 조금 진정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호주에 있는 이자벨라의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저는 병원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마당에 나가자 서울의 봄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자벨라도 곧 볼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기념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문득 이자벨라가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줄 선물을 사고 싶어졌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둘러보다가 작은 카메라 모양의 키링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렌즈 부분이 반짝이는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 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깔로 반사되었습니다. 딱 이자벨라가 좋아할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보니 레이첼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술에 문제라도 생겼어? 레이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요. 이자벨라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그 아이가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는 레이첼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해해. 나도 같은 마음이야. 하지만 곧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이자벨라는 강하니까.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교수님께서 곧 나오셔서 결과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자벨라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레이첼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몇 분 후 수술복을 입은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가의 주름살로 보아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슈아 씨, 레이첼 씨,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희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챕터 6 첫 번째 빛.
교수는 저희를 사무실로 안내하여 시술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눈 모두 시술은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왼쪽 눈은 매우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은 이미 손상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저희가 개발한 특수 줄기세포 주입법으로 일부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안도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레이첼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자벨라를 볼 수 있나요? 레이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회복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약 30분 후면 병실로 옮겨질 거예요. 그때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수는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양쪽 눈 모두 특수붕대로 감싸져 있을 겁니다. 이건 48시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시신경과 망막이 새로운 줄기세포와 융합되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후에 오른쪽 눈 붕대를 먼저 풀고 반응을 확인한 다음 24시간 후에 왼쪽 눈 붕대를 풀 예정입니다. 그럼 이자벨라는 언제 볼 수 있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시력 회복 정도는 붕대를 풀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험으로는 첫 반응이 나타나는 건 보통 붕대를 푼 직후입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병실로 돌아가면서 저희는 이자벨라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할지 생각했습니다. 딸이 48시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이후에도 회복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자벨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고 약 15분 후에 의료진이 이자벨라를 침대에 실어 들어왔습니다. 두 눈은 교수가 말한 대로 두꺼운 특수붕대로 감싸져 있었고 양팔에는 점적 주사가 꽂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마취해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곧 의식을 완전히 찾을 거예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이자벨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저는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딸의 체온이 조금 높게 느껴졌지만 간호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약 30분 후 이자벨라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신음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취 때문에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이자벨라. 우리 곁에 있어. 레이첼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자벨라는 약간 혼란스러운 듯 했습니다. 눈을 떠보려고 했지만 붕대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술은 잘 된 거예요? 이자벨라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딸의 옆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이자벨라. 지금 내 눈은 회복을 위해 특수붕대로 감싸져 있어. 48시간 동안은 그대로 있어야 해. 그 후에 천천히 풀 거야. 이자벨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될까요? 교수님은 매우 희망적이셨어. 레이첼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왼쪽 눈은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하신대. 오른쪽 눈도 일부 회복될 수 있다고 하셨어. 이자벨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워요. 하지만 끝에 빛이 있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희는 병실에서 이자벨라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공한 간이 침대에서 레이첼과 제가 번갈아 쉬었지만 사실 잠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이자벨라는 간헐적으로 깨어나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이자벨라의 상태를 체크하고 특수기계로 붕대 아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징후가 매우 좋습니다. 이자벨라의 회복 능력이 놀랍네요. 보통 이 정도 연령대의 환자들은 더 빠른 회복을 보이긴 하지만 이자벨라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의 말에 이자벨라는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항상 빨랐거든요. 수영이든 사진 배우는 것이든.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정신력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 오전에 오른쪽 눈붕대를 풀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술 후 이틀째 이자벨라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붕대를 한 채로도 병실 안을 조금씩 걸어다니기 시작했고 간호사의 도움으로 샤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도 맑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비빔밥 같은 거요.
병원 음식은 맛있지만 한국에 왔으니 진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이자벨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포장해 왔고 이자벨라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록 눈은 볼 수 없지만 그녀의 다른 감각들은 더욱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와, 이 향신료 냄새가 정말 좋아요. 고추장이라고 했죠? 맵지만 달콤하기도 하고. 정말 독특해요. 그날 저녁 교수가 다시 찾아와 내일 있을 첫 번째 붕대 제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른쪽 눈 붕대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빛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니 병실 조명을 낮출 거예요. 천천히 적응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 시력은 어느 정도 회복될까요?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른쪽 눈은 손상이 많았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빛 감지와 형태 인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왼쪽 눈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자벨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이자벨라를 보며 저는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감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일은 이자벨라에게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붕대가 풀리고 그녀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될지 우리는 모두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셋째 날 아침 저희 가족은 일찍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자벨라의 오른쪽 눈붕대를 푸는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레이첼은 아침부터 이자벨라의 머리를 정리해주고 병실을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저는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사와 레이첼에게 건네며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자벨라는 강한 아이잖아. 레이첼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교수님이 오른쪽 눈은 많이 손상되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자벨라는 놀랍게도 우리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가끔 박자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붕대를 한 채로도 그녀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교수와 2명의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는 밝은 표정으로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자벨라? 오늘은 큰 날이네요. 네, 준비됐어요. 이자벨라가 붕대 아래에서도 미소 짓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병실의 조명을 어둡게 할게요. 간호사가 커튼을 치고 천장 조명을 끄자 방 안은 희미한 자연광만 남았습니다. 교수는 이자벨라의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오른쪽 눈의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겹 한 겹 붕대가 풀리는 동안 저희 세 사람의 심장은 모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즈를 제거하기 전 교수는 이자벨라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패드를 제거할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 제가 말하면 천천히 뜨세요. 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면 바로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자벨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마지막 패드가 제거되었고 교수는 작은 펠라이트로 이자벨라의 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이자벨라. 이자벨라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오른쪽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더니 천천히 초점을 맞추려 애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레이첼과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 보여요? 교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자벨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람과 경이로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빛이 보여요. 형태도 조금. 교수님 얼굴인가요? 이자벨라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그 순간 레이첼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 얼굴이에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오른쪽 눈은 심하게 손상되었는데도 형태를 인식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교수는 몇 가지 간단한 시력 테스트를 더 진행했습니다. 이자벨라는 빛의 방향을 인식하고 대략적인 형태와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색상 구분은 아직 어려워했지만 교수는 이것이 충분히 희망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눈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왼쪽 눈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 왼쪽 눈붕대를 풀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교수와 간호사들이 나간 후 이자벨라는 처음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한쪽 눈으로만 그리고 완전히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볼 수 있어요. 흐릿하고 형태만 알아볼 수 있지만 정말 보여요. 레이첼은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자벨라도 엄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함께 안으며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자벨라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력을 테스트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빛, 테이블 위에 놓인 꽃, 벽에 걸린 그림까지. 비록 오른쪽 눈으로는 세부적인 것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색깔은 잘 안 보이지만 형태와 그림자는 구분할 수 있어요. 마치 흑백 사진처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레이첼은 이자벨라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었고 저는 밖에 나가 근처 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는 이자벨라가 시력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메라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문득 이자벨라의 카메라가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다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충동적으로 저는 가게에 들어가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특별히 시력이 약한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이자벨라는 침대에 앉아 오른쪽 눈으로 천천히 방 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자벨라, 이건 내일 왼쪽 눈붕대를 풀 때 주려고 했는데 오늘 주고 싶어졌어. 이자벨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자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빠, 이거 제가 다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 왼쪽 눈이 회복되면 너는 다시 세상을 내 방식대로 담을 수 있을 거야. 비록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을지라도 너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더 특별한 사진을 찍게 될 거라고 확신해. 이자벨라는 카메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감사와 희망이 빛났습니다. 내일 왼쪽 눈붕대를 풀면 제일 먼저 찍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요. 그리고 이 방의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희는 내일 있을 왼쪽 눈붕대 제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오른쪽 눈의 예상 밖 성과는 왼쪽 눈에 대한 더 큰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자벨라는 정말로 다시 온전히 세상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수술 후 나흘째 되는 날 이자벨라의 왼쪽 눈붕대를 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날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자벨라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이미 빛과 형태를 볼 수 있게 된 그녀는 왼쪽 눈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교수의 말에 희망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왼쪽 눈붕대를 풀면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자벨라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레이첼이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교수님께서 왼쪽 눈의 회복 상태가 더 좋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회복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야. 이자벨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아요. 처음엔 완전히 실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오전 11시 교수와 의료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절차로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한 후 교수는 이자벨라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오른쪽 눈 상태는 어땠나요?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되었고 지금은 형태와 그림자를 꽤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색깔은 아직 흐릿하지만요. 이자벨라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좋은 진전이네요. 이제 왼쪽 눈붕대를 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자벨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첼과 저는 딸의 양쪽에 서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교수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한 겹 천천히 제거되는 동안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패드가 제거되기 직전 교수는 이자벨라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눈을 감고 계세요. 제가 말하면 천천히 떠보세요. 빛에 너무 민감할 수 있으니 서서히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패드가 제거되고 교수는 작은 펜라이트로 이자벨라의 눈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자벨라는 천천히 왼쪽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점차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보이나요? 이자벨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여요. 선명하게 보여요. 손가락이. 3개죠? 그리고 교수님 하얀 가운과 창밖의 하늘도 보여요. 푸른색이에요. 그 순간 병실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레이첼은 이미 흐느끼고 있었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의 얼굴에도 감동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왼쪽 눈의 회복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색상 구분도 가능하고 상당히 선명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는 몇 가지 추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자벨라는 왼쪽 눈으로 작은 글자도 읽을 수 있었고 다양한 색상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두 눈을 함께 사용했을 때는 오른쪽 눈의 부족한 부분을 왼쪽 눈이 보완해 주어 전체적인 시야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이자벨라는 두 눈으로 처음 저희를 바라봤을 때 그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보여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요. 이자벨라는 우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교수와 의료팀이 나간 후 이자벨라는 병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서울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푸른 하늘,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으로만 보던 서울이 이렇게 눈앞에 있다니. 이자벨라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선물한 카메라를 들고 창밖의 풍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점 맞추기가 약간 어려워 보였지만 곧 익숙한 솜씨를 되찾았습니다. 야외에 나가도 될까요? 이자벨라가 열정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울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짧은 외출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고 이자벨라는 설렘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으로 나가자 이자벨라는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아이처럼 모든 것에 감탄했습니다. 꽃의 색깔, 나무의 질감,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는 듯 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선명한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자벨라는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 가족은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레이첼은 이자벨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니, 이자벨라?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이자벨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한국을 제대로 보고 싶어요. 경복궁, 한강, 남산타워. 그리고 나중에 호주로 돌아가면 사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어쩌면 한국과 호주 사이의 문화 교류를 담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자벨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지지할 거야. 내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내 덕분에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단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자벨라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교수님과 의료진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자벨라의 회복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몇 주 더 머물기로 했고 그동안 이자벨라가 좋아하는 한국의 명소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자벨라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저희를 도와주신 한국의 의료진과 따뜻한 분들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자벨라를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